다음에 드릴 질문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가. 지금 김기흥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든 힘들고 험난하고 대화 타협 안 할 것이다. 속도전 펼칠 것이다. 이런 말씀했습니다. 그리고 최요한 평론가님, MBC에서 뉴스를 하나 단독으로 내보냈는데 그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녹음 파일이 하나 공개됐습니다. 김병기 의원의 아내와 그리고 국정원의 기조실장의 통화 내용이었는데 MBC 내용은 MBC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취업 청탁 정황이 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취업 청탁 정황인가 아니면 그 아들이 국정원에 실제로 필기 시험 다 통과하고 면접 시험 다 통과하고 체력 시험이 모두 다 통과했는데 떨어진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인가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MBC가 그 내밀한 통화 관련된 이것을 단독으로 보도했다는 이 자체가 현재의 보통 이제 MBC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았다라는, 그래서 야당의 당시의 야당 민주당이죠. 민주당의 편향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다, 우리는 공정 언론이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여당도 때릴 수 있다, 지금 민주당도 때릴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발표했는지 모르겠으나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발표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 부분이 과연 당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. 지금은 과거 국민의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민주당의 그 당원들의 힘이 무지무지하게 세요. 이건 대통령이 뭐 지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 종식을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이 현재 전국이 내란이 다 종식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캐치프레이즈 나온 거고, 그런 차원에서 과연 내란 종식이 끝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당원들의 인식이 이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것이 취업 청탁인지 아니면 여기서 항의하는 것인지, 부당하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오면은 그다지 크게 영향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얘기는 제가 김기흥 전 대변인께 한번 기자셨으니까 그 판단을 드리도록 할 거고, 일단 방금 말씀을 제가 최요한 평론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. 결국에는 MBC 관련 보도에 의해서 어쨌든 당원의 투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당원들이 김병기 의원에게, 서영교 의원도 비슷할 수 있겠지, 둘 다 친명이니까 비슷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선택지가 두 개였는데 김병기 의원에게 표가 쏠릴 수도 있겠다, 이렇게 판단하시죠. 아니, 표가 쏠린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. 그게 아니라 당원들이 이걸 보고 나름대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것이 이 MBC에서 보도한 이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,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김기흥 전 대변인께서는 MBC의 관련 취업 청탁 의혹에 관련된 보도, 특히 녹음 파일이라서 휘발성이 크잖아요. 저는 클 것 같습니다.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서 의원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당원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한 게 뭡니까? 국민 추천 아닙니까? 이게 채용에 대한 거잖아요. 근데 제가 녹취 내용을 봤는데 되게 구체적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김병기 안사람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전후 맥락을 봤을 땐 처음 했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 달라. 그리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. 뭐 이번 한 번만 더 믿겠다,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. 그리고 이게 실은 제가 국정원에 합격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서류 필기 면접이 중요하고요. 나중에 3개월 동안 신원조회를 합니다. 마지막 단계에서. 맞습니다. 근데 이분이 김병기 의원의 자제분이 처음에는 이 신원조회에서 안 됐고요. 두 번째는 면접에서 떨어졌고 세 번째는 필기에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2016년 7월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2016년 4월에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보위 간사를 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때 취업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. 그래서 이게 약간의 갑질 아니냐 논란도 있었습니다. 근데 그때 상황보다 지금 뭐냐면 구체적인 녹취가 나온 거죠. 그리고 이 녹취 내용에 뭐가 있냐면 그 땡땡이라는 분이 이제 김병기 자제분의 이름인데 그 언급을 하면서 경력 관련해서 채용을 하겠다. 혼자만 할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을 뽑으면서 땡땡땡을 중심으로 경력직을 뽑을 것이다를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것만 들으면 이제 그렇죠. 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채용을 하겠다,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. 5분 동안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아들이 2년 전에
합격을 했는데 신원조에서 떨어진 거에 대한 그냥 호소냐 아니면 그걸 언급함으로써 상대한테 좀 압박을 주면서 결국 날 믿어달라 내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경력직에서는 문제 없겠다 하면서 한 사람만 하면 위험하니까 뭐 10명, 20명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느 분한테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아름답지 못한 건 사실 아닌가. 일반 사람의 아내가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현직 국회의원의 아내분이고 특히나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국정원에서 되게 고위직이었거든요. 인사.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물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억울하게 나와서 내가 그거를 행정소송을 했다.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이 떨어진 피해를 본 거 것이다. 아니냐 이런 식의 이런 얘기 입장도 있거든요. 알겠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이제 부당한 탈락에 대해서 부모가 항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부정채용 의혹을 더 번지는 것인지 아직 녹음 파일이 전체가 다 공개된 것이 아니라서 중간중간 부분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